안녕하세요. 저는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을 끝내고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아빠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아내의 실수를 눈 감아줘야 하나 몇 번을 고민을 했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저는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아이보다는 저를 먼저 생각을 했고 아내와 이혼을 결정을 했어요.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슬픔을 안겨준 아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아내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직원이 10명 남짓한 작은 회사로 아내는 격리 업무를 보았고 저는 배송 담당이었어요. 저희는 출퇴근 시간도 달라서 오랫동안 대화할 시간도 그렇다고 같이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마음이 서로 오고 갔고 짧은 대화에도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만나보지 않겠냐고 말을 했고 아내 역시 좋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는 평일에는 제가 늦게 퇴근을 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하고 거의 주말에 데이트를 즐겨 했어요. 아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서인지 누구보다 애뜰했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자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좋았고 저희는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회사가 크지 않다 보니 남들보다 월급은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 같이 벌면서 저축도 하고 문제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휴가가 없었던 작은 회사인지라 회사를 오래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최대한 만삭 때까지 다녀본다고 말을 했지만 임신 중반으로 넘어가자 임신 중독증으로 살도 너무 많이 찌고 몸이 너무 팅팅 부어 하루 종일 키보드를 치는 것도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었고 결국엔 회사를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찍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를 그만둔 아내는 둘이 벌 때보다 더 알뜰살뜰 살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누가 봐도 제 아이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저를 똑 닮은 아이가 그저 신기했어요.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서 웃을 일도 많아졌지만 그 반대로 싸우는 일도 많아졌어요. 아이가 태어나니 돈 들어갈 곳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둘이 같이 벌고 있었다면 크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혼자 벌어서 세 식구가 살아야 하니 살림이 빠듯해져 갔어요. 게다가 뭐든지 아끼고 싼 것을 찾았던 아내가 가슴이 망가진다며 모유 수유를 포기하고 분유를 먹이다 보니 그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위에서 아이를 가지기 전에 많이 모아라고 말했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니 생활비도 생활비지만 일을 하는데 여러모로 힘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 보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에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 하는데 밤에 수시로 깨서 우는 아이 때문에 잠을 깊이 제대로 잘 수 없으니 일을 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한 번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잠깐 졸았는데 뒤에서 사정없이 빵빵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이 든 적도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만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아내에게 일을 하면서 졸음이 와서 안 되겠다고 각방을 쓰자고 이야기했고 아내는 투덜대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들리긴 했지만 바로 옆에서 밤새 뒤척이며 자는 것보다는 훨씬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항상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나가는 것은 반대로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매년 최저임금만큼만 오르는 이 회사를 계속해서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저녁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지금 집에 들어가 봤자 또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것이 뻔해서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 들렀어요. 거기는 저처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주차장에 트럭부터 택시까지 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식당은 메뉴도 다양하고 음식도 깔끔하고 맛이 있는데 가격까지 착했어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손님들로 바글바글 거렸지만 회전율이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와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날은 퇴근을 하고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점심시간 때보다는 손님이 적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즐겨 먹던 생선구이와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는 먹지 못하는 소주도 한 병 시켰어요. 내일은 주말이라 회사도 출근 안 하니 술을 많이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어느새 손님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저만 남게 되었어요. 테이블 정리를 하시던 사장님이 소주잔 하나 들고 제 앞으로 오셨어요. 저는 사장님의 소주잔에 소주 한 잔을 따라 주었고 같이 한 잔 마셨어요. 사장님은 웬일로 이 시간까지 여기 있냐고, 예쁜 아이를 보려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물었고, 저는 그동안의 일을 하소연하며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월급이 더 많은 곳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자신도 젊었을 때는 그랬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장님이 곧 가게를 정리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사장님은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 몹쓸 병에 걸린 것도 몰랐다며 가게를 접고 요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곧 가게를 내놓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회사를 옮길 생각이라면 이 가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월급쟁이들보다는 많이 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운전만 하던 사람인데 식당은 아무나 하냐며 손을 내저었어요. 사장님은 별것 없다며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하면 되니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별거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언제 들어오냐는 아내의 말에 저는 곧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는 계속해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어요. 계속되는 아내의 전화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에 사장님은 집에서 많이 기다리는 모양이니 그만 일어나자며 자신도 이제 정리를 하고 집에 가야겠다며 일어났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사장님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언제까지 이 월급을 받고 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원래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 사장 말고는 바뀌는 게 없으니 계속해서 손님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서 아내는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어요. 저에게 술 냄새가 진동을 하자 아내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전화는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야? 내가 전화를 몇 번 했는지 알아? 진동을 해서 못 받았어. 아까 금방 들어온다는 사람이 왜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지금도 당신 전화 때문에 빨리 들어온 거야. 나도 사회생활 좀 하자. 갓난아이가 있는 사람이 일일이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 퇴근하고 잠깐 저녁 먹었다. 그것도 안 돼? 저녁은 무슨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녁 먹으면서 조금 마셨는데 무슨 술 냄새가 진동을 해? 퇴근을 했으면 집에 바로 와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나 혼자 하루 종일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알아? 누구는 놀다 왔어? 나도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힘들어 죽겠구만. 애 보는 것보단 낫잖아. 밥 시간 따로 있고 잠오면 쉴 수 있고. 안 그래? 나는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애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어. 그뿐인 줄 알아? 밤에는 애가 수시로 깨는 바람에 잠도 깊이 못 잔다고. 하루 24시간을 뜬 눈으로 지내고 있는 기분이야. 그럼 내가 집에서 애 볼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 그럼 되겠네. 뭐야? 누가 그렇게 하자고 그럼 못할 줄 알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시든가.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며 저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 아내를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누웠어요. 아내는 바로 쫓아 들어와 옷도 안 갈아입고 누웠다며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아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잠옷을 들고 욕실로 들어왔어요. 집에서 유일하게 아내에게 시달리지 않는 곳이 욕실뿐이라니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아이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거실로 나왔더니 아내는 아이의 분유를 태우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서 우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이리 달래도 보고 저리 달래도 보아도
아이는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었어요. 아내는 제 쪽을 바라보며 마음이 급한지 젖병을 좌우로 흔들면서 급하게 오더니 저에게 젖병을 전해주었어요. 저는 양반 다리로 앉아 아이에게 젖병을 물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잠잠해졌고 젖병을 힘차게 빨았어요. 한 통을 다 먹은 아이는 트림을 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잠든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온 아내에게 저는 어제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 말을 꺼냈어요. 아내 역시 식당은 아무나 하냐며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찬성이지만 식당을 하는 건 반대라며 못을 박았어요. 하지만 저는 밤새 고민 끝에 식당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기에 반대하는 아내를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아내는 계속되는 저의 말에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자신은 식당 일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건 걱정하지 말라며 약속을 했고 저는 그 식당을 넘겨받았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나가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기존대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사장이 바뀐지라 오시는 손님들에게 한 테이블당 사이다 한 병씩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밤새 아내와 같이 포장한 떡을 나가시는 손님마다 나누어 주었어요. 원래부터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기에 항상 손님들이 찾아왔고 회사를 다닐 때 받았던 월급보다 더 큰 돈을 주게 되었어요. 처음에 반대하던 아내도 돈을 보더니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찢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고 싶었지만 생활비 때문에 살 수 없었던 것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아내는 당장 필요하지 않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육아용품들을 계속해서 사기 시작했어요. 검소함이 몸에 배어있는 아내는 무조건 물건을 살 때에는 최저가를 찾아 장바구니에 담아놓았고 그것도 바로 사지 않고 며칠을 고민하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샀었어요. 저희 그 물건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저는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그런 생각만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제가 알고 지냈던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내의 과소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차가 없어서 가까운 거리는 운동 삼아 걸어 다녔던 아내는 한 달에 택시비로 몇십만 원을 썼고 게다가 장모님의 집에 있는 물건들도 아내가 저와 상의도 없이 바꿔주었고 두 사람은 시시때때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옷을 사러 다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아내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당신 여기 좀 와봐. 왜? 나 지금 바빠. 잠깐이면 돼. 와서 앉아봐.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이거 좀 봐. 이게 뭔데? 당신이 지난달에 쓴 카드값. 근데 이게 왜?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지금 카드값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야? 요즘 당신 보면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어. 당신이 마음껏 쓰라고 준 거잖아. 그랬지.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쓰라고 줘놓고선 이렇게 잔소리할 것 같으면 도로 가져가. 내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 적당히 생각하면서 사용하라고. 여기 봐봐. 나 택시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택시를 내 차 타듯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장모님 댁에 가전 제품